오늘은 19번째로 출시한 맥 OS 벤츄라를 일반 컴퓨터에 윈도우와 듀얼 부팅이 되도록 설치를 해볼 건데요. 오늘 소개할 맥 OS 설치는 AMD CPU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텔 CPU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맥 OS를 설치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워낙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AMD CPU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맥 OS를 설치하고 윈도우와 듀얼 부팅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AMD CPU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맥 OS를 설치하기 위한 필수 파일들은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에 위치한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 컴퓨터는 AMD Ryzen 7 3700X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 맥 벤츄라 OS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AMD 컴퓨터에 맥 OS를 설치하기 전에 8GB 이상의 USB 2개, 윈도우 11 ISO 이미지 파일과 루포스 프로그램, 그리고 AMD용 OS 복구 파일, 맥 OS 설치 후 부팅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부팅 파일 등 총 5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앞서 소개한 상세 정보 링크를 통해 윈도우 11 ISO 이미지 파일과 루포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루포스 프로그램을 실행 후 USB를 연결을 하고 부팅 선택에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해서 윈도우 ISO 이미지 파일을 선택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볼륨 레이블을 윈도우즈 11로 변경을 하시고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팝업 창이 뜨는데 모두 체크를 해주시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다는 팝업 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윈도우 11 설치 부팅 USB 생성이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맥 OS를 설치하게 되면 포맷을 무조건 진행을 해야 해서 포맷 후 맥 OS 설치가 완료되고 나서 파티션을 나누고 그 후에 윈도우 설치를 진행하게 되는 방식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윈도우 11 설치 부팅 USB 생성을 완료했으면 이제 맥 OS 설치 부팅 USB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맥 OS 설치 부팅 USB 생성을 위한 8GB 이상의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 주시고요. 맥 OS를 설치할 때는 무조건 USB 장치를 FAT32로 포맷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32GB 이하 USB 장치는 드라이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포맷 메뉴를 클릭하면 이 파일 시스템 옵션에 FAT32 옵션이 추가되어 있어서 이 FAT32 방식으로 포맷이 가능한데 32GB 이상의 USB 장치에서는 파일 시스템 옵션에 FAT32 옵션이 없기 때문에 FAT32 방식으로 포맷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32GB 이상의 USB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앞서 소개한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하셔서 고용량 USB도 FAT32 방식으로 포맷시켜주는 프로그램 스마트 디스크 FAT32-2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포맷할 장치를 선택을 해주시고 볼륨 라벨에 맥 OS로 입력을 하시고 포맷 드라이브 버튼을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뜨는데 얘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FAT32 방식으로 포맷이 진행이 됩니다. 완료가 되면 EXIT 버튼을 클릭을 해서 프로그램을 종료를 해주시고요. 해당 장치에 속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FAT32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USB 장치가 준비가 됐으면 AMD용 맥OS 복구 파일 및 부팅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하는데요. 앞서 소개한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하시면 이 두 가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이 AMD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압축 해제 후 생성된 폴더 안에 두 가지 폴더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USB 장치 안에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부팅 파일도 파일을 압축 해제 후 생성된 폴더 안에 마운트 EFI 업데이트 폴더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USB 장치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하셨으면 맥 OS 부팅 USB 생성도 간단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맥 OS 부팅 USB를 컴퓨터에 연결한 채로 재부팅을 해서 바이오스 화면으로 진입을 해줍니다. 제 메인보드가 MSI 거라서 MSI 바이오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스 화면에 진입 후 부팅 순서를 USB를 첫 번째로 변경을 하시고 세팅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고급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윈도우즈 OS 컨피규레이션 메뉴를 클릭합니다. 바이오스 UEFI CSM 모드 옵션이 기본적으로 CSM으로 되어 있을 텐데 UEFI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키보드에 F10키를 누르면 저장 후 종료 팝업 창이 뜨는데 얘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UEFI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변경된 옵션이 없다고 뜨는데 이 UEFI로 변경을 하게 되면 CSM 비활성화라는 문구가 표시가 됩니다. 그 문구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얘 버튼을 클릭해서 재부팅을 해줍니다. 좀 기다리시면 맥 OS 부팅 화면이 뜨는데 가만히 있으면 맥 OS 리커버리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글자들이 주르륵 올라가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줍니다.
맥OS 설치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설치 화면에서 4가지 옵션이 있는데 디스크 유틸리티를 선택 후 우측 하단에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디스크 유틸리티 메뉴가 뜨면 디스크 유틸리티 문구 왼쪽에 위치한 아이콘을 클릭하고 모든 기기 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컴퓨터와 연결된 모든 저장 장치가 뜨면 여러분들이 맥OS를 설치할 저장 장치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상단에 지우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지우기 팝업창이 뜨면 선택한 저장 장치를 지우기 전에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데 맥OS라고 입력을 하고 지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윈도우로 치면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디스크가 포맷이 완료되면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포맷이 완료되었으면 왼쪽 상단에 빨간색 종료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위치한 맥OS 벤츄라 다시 설치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계속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계속 버튼을 클릭 후 설치 정보가 로드가 되고 맥OS 이용 약관에 동의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팝업창이 뜨면 똑같이 동의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제 맥OS를 설치할 디스크를 선택을 하시고 계속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는데 약 2시간 15분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빠르게 1시간 20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설치를 진행하다 보면 자동으로 재부팅되거나 이상한 글자가 쭉 올라오는 등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설정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설정을 진행을 할 때는 너무 쉬워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제가 버튼을 클릭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을 진행하다 보면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 애플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설정 문구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용 약관 및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약관에 모두 동의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 컴퓨터 계정 생성을 해달라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전체 이름을 넣은 후 계정 이름을 넣고 암호를 입력한 다음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간대는 기본이 미국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 지도를 클릭을 하여 가장 가까운 도시를 서울 특별시로 선택을 해주시고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부터 보이는 기타 옵션들은 제가 클릭하는 버튼을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 설정 지원 화면이 뜨면 계속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이 옵션 설명 화면을 보면 키보드 확인 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Shift 오른쪽 키를 누르라는 이미지가 보입니다. 왼쪽 Shift 키에 오른쪽에 있는 키보드의 Z 키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오른쪽 Shift의 왼쪽 키를 눌러줍니다. 물음표가 되겠죠? 이제 키보드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고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AMD CPU를 사용하는 내 컴퓨터에 맥OS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맥OS 설치는 완료했지만 맥OS로 진입을 하려면 부팅 USB가 있어야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팅 USB 없이 맥OS로 진입을 하려면 한 가지 더 작업을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맥OS 외장하드 아이콘이 2개가 보이는데요. 원래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제 컴퓨터에는 C 드라이브도 외장하드로 인식을 해서 지금 2개의 외장하드 아이콘이 보입니다. 첫 번째 외장하드 아이콘은 신경 쓰지 마시고 두 번째 외장하드 아이콘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은색으로 되어 있는 맥OS 외장하드 아이콘은 부팅 USB입니다. 이 아이콘을 실행을 해서 마운트 EFI 업데이트 폴더를 맥OS 바탕화면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마운트 EFI 폴더로 들어가서 마운트 EFI 커맨드 파일을 실행을 합니다. 이 커맨드 창에 알파벳 Y키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주면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문구가 뜨는데요. 여기에 아까 계정 생성할 때 입력했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 맥OS라는 이름에 APFS라고 되어 있는 항목 제일 앞에 숫자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EFI 폴더가 마운트가 됩니다. 이제 Find 아이콘을 눌러서 왼쪽 하단에 마운트된 EFI를 클릭을 한 다음 EFI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맥OS 부팅 USB 장치를 열어서 EFI 폴더로 들어간 다음 부트 폴더와 OC 폴더를 그대로 마운트된 EFI 폴더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제 마운트된 EFI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EFI 추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강제 추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또 하나 업데이트 디스크가 추출되지 않았다고 팝업창이 뜨는데 강제 추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뜨면 또 강제 추출 해주시고요. 추출이 다 끝났으면 일단 맥OS가 재부팅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부팅 USB를 제거를 해주시고 재시동 메뉴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맥OS가 재부팅이 진행이 되고요. USB가 제거된 상태에서 맥OS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윈도우 11을 설치를 할 건데요. 다시 맥OS 부팅 USB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 제시동 메뉴를 눌러서 재부팅을 해주시고요. 바이오스 화면으로 진입을 해줍니다. 그 다음 부팅 순서를 맥OS 부팅 USB가 첫 번째로 오도록 순서를 변경을 해주시고 재부팅을 해줍니다. 맥OS 부팅 USB로 부팅이 되면 맥OS 리커버리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복구 화면이 뜨면 디스크 유틸리티 메뉴를 선택을 하고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맥OS가 설치된 디스크를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파티션 메뉴를 클릭을 해줍니다. 파티션을 나눌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그래프 아래에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파티션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저는 윈도우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윈도우 크기를 1.8테라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파티션 추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추가된 파티션을 확인해보면 1.8테라로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윈도우 11 부팅 USB를 컴퓨터에 연결을 하고요. 재부팅을 해줍니다. 그 다음 바이오스로 다시 진입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윈도우 11 부팅 USB 장치를 첫 번째 부팅 순서로 변경을 하고 재부팅을 해줍니다. 윈도우 설치 화면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윈도우 설치는 워낙 쉽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윈도우를 설치할 위치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 파티션이 많은 경우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서 설치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드라이브 2번에 파티션 3에 설치를 하면 되는데 드라이브 2 파티션 3에 윈도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는데 이 파티션에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파티션을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새로 만들기를 해서 적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 파티션을 선택을 한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해서 설치를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11 설치도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재부팅을 한번 해보면 윈도우와 맥OS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되고 맥OS를 누르게 되면 맥OS 운영체제로 접속이 되고 윈도우를 선택하게 되면 윈도우 운영체제로 접속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AMD CPU가 설치된 컴퓨터에 맥OS를 설치를 하고 더 나아가서 윈도우 11 운영체제와 듀얼 부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